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바로 아래에 펼쳐져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갑니다. 독립공원 앞으로는 광화문과 연세대 방향으로 통하는 성산고가 도로가 지나가고 영천시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독립문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독립문은 자주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하여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흥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서재필 선생이 조직한 독립협회가 모금을 주도하고 고종의 승인을 얻어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경성부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바틴이 설계하고 조선인 심의석이 공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독립문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홍해문이 있고 옥상에는 돌란간을 둘렀으며 홍해문의 가운데에 있는 이맛돌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본 무늬를 새겼습니다. 앞면과 뒷면에 있는 현판석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을 새기고 그 좌우에는 태극기를 새겼습니다. 왼쪽 내부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독립문은 본래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70m 떨어진 길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1979년 성산고가 도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습니다. 독립문 앞에 있는 두 개의 돌기둥은 영흥문 주초입니다. 영흥문 주초는 모화관 앞에 있던 영흥문의 기둥을 받쳤던 돌입니다. 모화관은 조선시대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었습니다. 1895년 4대 외교의 상징인 영흥문을 철거하면서 기둥을 받치고 있던 돌만 남게 되었고 성산고가 도로를 공사하면서 독립문과 함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서대문 독립공원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서재필 선생의 동상이 보입니다. 송재 서재필 선생은 개화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1896년 4월 7일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고 윤치호, 이상재 등의 협력을 얻어 독립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독립선언 기념탑 앞입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만세를 삼창하며 3.1 독립만세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기념탑은 1963년 광복절에 탑골공원에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탑골공원 정비사업으로 철거되었다가 1992년에 서울시가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유관순 열사 동상 앞입니다. 1919년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이던 유관순 열사는 탑골공원 3.1 만세운동과 남대문역 시위에 참여한 후 4월 1일 아우네장터에서 평화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수감 중에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모진 고문과 부상으로 1920년 9월 28일 순국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무연고 분묘로 화장되었다가 마무 역사문화공원에 합장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국선열 추념탑에서 바라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전경입니다. 본격적으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전시관을 둘러보고 중앙사, 옥사, 공작사, 추모공간, 사형장, 격벽장, 여옥사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보안과 청사였던 서대문 형무소 전시관입니다. 1층 형무소 역사실에서는 서대문 형무소의 변화 과정과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지 운용 실태, 해방 이후 독재 정권이 민주화 인사에 가했던 탄압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실에는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사건, 러일전쟁, 을사늑약과 강제병합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사료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제국 내에서 을사늑약의 체결을 찬성했던 5명의 을사오적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입니다.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불평등 조약임을 폭로하고 을사늑약을 파기하고자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이를 폭로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 고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결국 일제에 강제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감옥, 서대문감옥, 서대문형무소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감옥으로서 억압과 공포의 상징이 되어왔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모습을 재현한 배치도와 미니어처 모형입니다.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배를 위해 1920년 이후 평균 30여 개소의 감옥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한국 전역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 폭압적인 식민지배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일제는 수감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제수갑, 용수, 족쇄, 요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수감자 노 역시 탈주 방지용으로 허리에 채웠던 요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이송 시 일반인에게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죄수의 얼굴에 씌웠던 용수입니다. 그리고 신체조사표까지 작성하여 수감자들의 인권을 탄압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호신용 칼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손잡이를 빼면 칼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광복 이후 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를 거쳐 1987년 의왕시로 서울구치소가 이전된 후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좌우이계 이념 문제와 반독재 민주화운 등등 정치사회적 문제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수감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가 희생당하여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2층에 있는 민족저항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족저항실 1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1919년까지 서대문형무소와 관련된 의병전쟁과 독립운동, 3.1 독립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실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치, 백성의 치욕,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지 않고 어이하리요. 아버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나라의 주권도 회복하지 못하였으니 충성도 못하고 효도도 못한 몸이 죽은들 어떻게 눈을 감으랴. 안학사건은 1910년 11월 군자금을 모집하던 안명근이 체포되자 일제는 이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조작하여 김구 등 서북지방의 애국지사와 식민회의 양기탁 등 105명의 애국지사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했던 사건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욱 결집하여 국내외에서 치열한 저항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의 결집으로 1919년 전 민족이 참여한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각지에서 비밀결사 조직과 독립군 등의 활약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세계만방의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민의 독립운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유린당했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저항실 2는 독립운동가들의 수감자료인 수형기록표를 전시하여
그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추모의 공간입니다. 민족저항실2는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만났던 유관순 열사가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의 기록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5천여 장의 수형 기록표를 통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되새겨보는 공간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을 위해 결연히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민족저항실 3은 3.1 독립 만세운동 이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서대문 형무소와 관련된 독립운동과 사형장, 지하 시신수습실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민족저항실 3의 입구에는 사형장 지하에 있는 시신수습실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독립과 구국 항쟁을 하다가 사형장에서 순국하신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의병장들이 사진이 걸려 있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애절하게 만듭니다. 특히 강우규 열사의 절명시는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6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이 연합하여 펼친 만세시위운동입니다. 순종의 장례식 날 약 30여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였고 지방 곳곳에서도 만세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원산 총파업은 1928년 9월 함경남도 덕원군에 소재한 영국인 소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현장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자 원산 노동연합회의 문평석유와 윈산부두 노동자 등 3천여 명이 80여일간 국내 최대의 한일파업 노동투쟁을 전개한 사건입니다. 이 총파업은 원산 전체를 마비 상태에 빠뜨려 일제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한 투쟁이었으며 노동자와 시민이 일본인 자본가를 상대로 벌인 가장 큰 한일 투쟁이었습니다. 1927년부터 3년간 간도 지역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대대적인 한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0년 5월의 제4차 간도 공산당 사건은 1개월간 간도 전역에서 격렬한 한일 시위로 발전하였고 9월 30일에는 소위 간도 530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영사관과 동양척식 주식회사 출장소, 철도, 교량 등이 파괴되었고 친일 부호처단 등 대대적인 한일 무력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5천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300여 명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가운데 주연갑 등 18명의 관련자들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해 순국하였습니다. 60만세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1927년 신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신간회는 이를 전국적인 민중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준비하던 중 허헌, 조병옥, 홍명희, 이관용, 이원혁, 김무삼 등 주요 지도부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1928년 해체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1933년 이재유, 이현상, 김삼룡 등이 주축이 되어 경성 트로이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에서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1934년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로 120여 명의 조직원이 체포되어 조직이 와해되었습니다. 이재유는 1936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청주형무소로 이감된 후 1944년 옥사 순국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한국어 사용금지 등 민족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사전 편찬 및 한글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던 단체입니다. 일제는 한글학자 33명을 검거하였고 이로 인해 조선어학회는 해산되었다가 광복 후 한글학회로 재조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서 이윤재가 옥중 순국하였고 이근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등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성서조선은 1927년 일본에서 김교신이 발행한 기독교 계통의 월간 잡지였습니다. 1942년에 실은 죽은 개구리를 조문하다라는 글이 민족의 소생을 부르짖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되고
김교신과 함석헌 등 10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수양동호회는 1926년 수양동맹회와 평양동호구락부가 통합하여 결성된 단체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계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37년 5월 기독교인의 역할을 담은 인쇄물을 전국 지부에 발송하자 일제는 수양동호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창호 등 중심인물 181명이 검거된 후 일제는 재판을 4년여까지 끌면서 관계자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창호는 1937년 12월 경보석으로 가석방되었으나 3개월 후 끝내 서거하였습니다. 고문실이 있는 형무소 역사관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고문실은 일본 경찰 보안과청사 지하 취조실로서 독립운동가의 취조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각종 고문의 실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미결로 수감되어 있던 독립운동가를 112 경찰서로 이송하여 취조하는 대신 고등계 형사를 직접 서대문 형무소에 파견하여 이곳 지하에서 취조를 하였습니다. 일제는 서대문 형무소의 지하 독방과 온갖 종류의 고문 도구를 갖추어 두고 물고문, 인두고문, 줄이틀기 고문, 손톱 찌르기 고문, 상자 고문, 격관 고문 등 차마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잔혹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손톱 찌르기 고문은 가늘고 날카로운 꼬챙이를 손톱 밑으로 찔러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었던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심할 경우 손톱뿐 아니라 입속까지 마구 찔러 고통을 주기도 했으며 심지어 그 고통으로 기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자 고문은 상자 안쪽에 날카로운 못을 박아놓고 사람을 상자 안에 넣어 마구 흔들며 못에 찔리게 하여 고통을 주었던 고문 도구였습니다. 벽관 고문은 벽관을 세워놓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게 만들어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감금하여 앉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고통을 주었던 고문 도구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수감자들의 생활 공간인 옥사와 감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감자의 하루는 대부분의 시간이 노역이었고 하루 30분의 운동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서신은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수감자들의 밥은 콩 50%, 좁쌀 30%, 현미 20%의 비율로 1일 3회 배급되었습니다. 독방 수감자, 징벌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역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새끼 모두 공장에서 먹었습니다. 밥의 양은 개인별 형량과 노역의 강도에 따라 1에서 9등급까지 차등을 두어 배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등급별로 깊이가 다른 원통형의 틀에 밥을 찍어 배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의 밥을 일본어로 틀이라는 뜻의 가닥지를 붙여 가다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정해진 규정 이하로 배급되어 수감자는 늘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미결수는 청색의 수인복을 입었고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는 적색의 수인복을 입었습니다. 수인복은 계절별 구분은 없었으나 겨울철에는 수감자 개인이 옷감 안쪽에 솜을 넣어 입었습니다. 일제는 수감자들을 친일로 전향시키기 위해 교화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교회는 집합교회와 개별교회로 구분해 실시하였고 수감자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치밀하게 전향 작업을 행하였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은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글을 쓰거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인 김광섭의 옥찬일기는 해방 후 월간 자유문학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상록수의 작가 시무는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을, 만해 한용운 선생은 눈 오는 밤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여운형 선생의 옥중회고록, 지봉화 선생의 옥중편지를 보는 내내 애잔함이 느껴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중앙사와 옥사로 가보겠습니다. 중앙사는 제10, 11, 12옥사와 연결하여 옥사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입니다. 감옥의 구조는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수감자를 쉽게 통제하기 위해 중앙사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통로를 연결한 파놉티콘 형식의 줄을 이루었습니다. 일제는 새 옥사 통로의 꼭지점에 중앙간수소를 두었습니다. 높은 층고가 특징인 옥사 2층에는 간수들이 1층의 감방과 수감자들의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대를 두었으며, 또한 외벽 담장에는 수감자들의 탈출을 막고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높이 10m의 망루를 설치하였고, 감방 벽면에는 시찰공을 뚫어 수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습니다. 수감자들은 간수들의 눈과 귀를 피해 주먹, 손가락, 손바닥 등으로 나무 바닥이나 벽을 두드려 암호를 전달하는 타격통보법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3.1운동 1주년 때는 이 타격통보법으로 감옥에서도 다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감방문 옆세로 홈사이에 패통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수감자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나무로 만든 버튼을 누르면 막대기가 떨어지도록 하여 알리도록 한 장치입니다. 이 징벌방은 벌을 주기 위해 시용했던 2.4제곱미터 넓이의 감방으로 12옥사 안에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치단되어 먹처럼 깜깜하다고 하여 일명 먹방이라 불렸습니다. 먹방에 갇히면 밤낮을 구분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수감자는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각 형무소에는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형무소, 군부대, 관공서 등지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재소자들은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에 시달려야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수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옥 내 노역의 종류는 연화, 기직, 재직, 농사, 축산, 목공, 철공, 인쇄 등 다양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감자들의 노역 사실을 확인하였던 노역전표입니다. 옥사와 공장을 둘러본 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옥사 체험을 한 후 옥사와 공작사 사이로 나 있는 길을 걸어가며 순국 선열들에게 자유와 평화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1908년 경성감옥으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설치된 사형장터입니다. 최초의 사형장은 2개의 교수대와 지하 시신수습실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지하의 혼적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이강년, 허위, 이은찬, 이인영 의병장과 이재명, 강우규 열사 등 290여 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강 연못은 일제강점기 나전칠기 공장이 있던 장소로 해방 이후에는 빨래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연못 바닥은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으나 많은 양의 물이 안산에서 내려와 자연스럽게 고여 있는 것입니다. 한센병사는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센병에 걸린 수감자들을 격리수감시키기 위해 지은 건물로, 다른 옥사와는 달리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민족의혼 그릇이라는 이름의 추모비입니다. 이 추모비는 선열들의 민족정신과 자유와 평화를 향한 의지를 한데 모으고, 그 모아진 의지를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모비에는 지금까지 찾아낸 순국지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추가 발굴이 되면 계속 등재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1921년에 이전된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앞에 쓰러져 있는 나무는 통곡의 미루나무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국 선열들이 조국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하는 원통함을
눈물로 토해내며 이 나무를 붙잡고 통곡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형장 입구입니다. 내부에는 개폐식 마루판 위에 교수형에 사용했던 교수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교수대 맞은편 입구 쪽에는 사형을 집행할 때 배석자들이 앉았던 긴 의자가 보입니다. 애국 선열들의 넋이 서려 있는 이 사형장은 사적제 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고문은 사형을 집행한 후 시신을 바깥의 공동묘지로 내보내기 위해 밖으로 연결한 통로입니다. 1992년 독립공원을 만들 때 발굴하여 40m를 복원하였는데 원래 길이는 약 200m라고 전해집니다. 사형장을 돌아 나오는 사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강우규 열사의 절명시가 떠올랐습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이곳은 격벽장 원형이 있던 터로 뒤쪽으로 약 20m 떨어진 곳에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였습니다. 격벽장은 수감자들의 운동시설입니다. 격벽장은 사형장 방향으로 부채꼴 모양이었고 격벽장 입구 계단 위에 있는 사각형 공간은 간수 감시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격벽장에서는 수감자 간 접촉과 대화를 차단하기 위해 한 칸에 한 명씩만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여성 미결수를 가두어 두었던 여옥사입니다. 여옥사는 1979년에 철거된 것을 2011년에 복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 갇혀 고난을 겪었으며 여옥사 8호실은 1920년 3월 1일에 3.1운동 1주년 옥중 만세투쟁이 펼쳐졌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하에서 여성들은 민족차별과 성차별로 이중해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받았고 이에 독립운동을 통한 여성해방을 지향하였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학생, 간호사, 농민, 여공, 행상, 기자, 점원, 전도사, 교원 등 각계각층의 평범한 우리들의 누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이들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배와 여성차별에 맞서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지지시위, 의열단 활동, 무궁화전 파운동과 노동, 학생, 사회운동 등을 전개하며 조국 독립의 희망을 염원하였습니다. 이효정과 박진홍은 동덕여고 동기생으로 1930년대 이재유의 지도하에 공장 노동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서로 소식을 모른 채 각각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동료를 만난 기쁨을 나누면서 독립운동의 뜻을 굽히지 말자고 서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박진홍은 수감될 때 이재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출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이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구옥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유일하게 중앙간수소와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옥사로 한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사상범을 주로 가두고 특별 감시와 통제를 했던 곳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떠나면서 자유와 평화는 거저 얻어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의 아픔이 담겨 있는 일본 구남섬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관에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넋을 기리는 참배를 드리면서 부디 그러한 목소리를 잘 결집해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세계인들도 한국인의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과
일제의 잔혹한 과거 식민 통치의 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